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장 마감까지는 7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지수 흐름에 온도차가 있죠.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코스닥은 무난하게 강보합권 정도 870선대 안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부터 보시죠. 현재 전고래일 대비로는 0.19%의 상승으로 포인트로 5포인트 정도 전일 종가 대비 오른 수준 2624.89포인트 정도 선에서 종가 만들 예정입니다. 이틀 연속해서 오르지만은 오늘장 강보합권에 그치는 모습, 아무래도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는 다소 좀 저항에 부딪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로 0.55% 플러스네요. 그래서 870.81포인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시장 나란히 장중 내내 일단은 좀 상승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코스피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상승하락 왔다 갔다 했고, 코스닥은 장중 내내 플러스권 무난하게 유지가 됐지만은 오후장에는 상승 탄력을 좀 키우지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은 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결국에는 지수에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데, 오늘 장에서의 움직인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죠. 급등주 가운데서 몇 가지 키워드 압축해 보자면은 밀, 그리고 HLB 그룹주입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한가 종목 하나 있습니다. HLB 글로벌이고요. HLB 패밀리들이 다 급등입니다. HLB 제약도 지금 상한가, HLB 테라퓨틱스, 그리고 노터스도 얼마 전에 인수했죠. 이렇게 HLB자 붙는 종목군들, 그리고 범 HLB 계열의 종목군들까지 두 자릿수대 급등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뭐 지주사 HLB나 HLB 생명과학까지 10에서 또 상한가까지, 그러니까 10%에서 30%까지 나란히 급등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리보세라닙의 효과, 이 부분이 또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룹사 내에서 호재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요. 이번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노터스입니다. 8배짜리 무중을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확실히 좀 반응이 나올 법한 그런 강력한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노터스가 당연히 상한가고요. 지금 그 밖에도 HLB 그룹주들까지 그 훈풍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밀이라는 키워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약간 쉬어가니까 그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인도 쪽에서 주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밀을 수출을 안 한다 얘기 나오면서 주목받았던 종목군들 월요일 급등, 그리고 어제 쉬고 오늘 다시금 상승 움직임이 재개했습니다. 한탑 대표적이죠. 상한가입니다. 월요일 상한가, 어제 약간 오르고, 그리고 오늘 다시 상한가 움직임 재개되는 대표적 종목이고요. 사조 동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상한가, 어제 4% 정도 밀리고, 오늘장 재차 상승 움직임 재개되면서 13% 정도 상승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뭐 대한제분이나 팜스토리 이렇게 관련된 종목 많은데요. 아무래도 2차 상승이 나오는 만큼 여기에서는 좀 종목 압축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또 차별화된 포인트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 주말에 한미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가 산업계 전반에도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앞서서는 뭐 4대 총수들만 참여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발 속보입니다. 10대 총수가 그 한일 정상회담 만찬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또 어떤 선물 보따리가 나오게 될지, 투자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는 대주전자재료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요. 또 LNF라든지 SKC, 첨보, 나인테크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시세 활발하게 펼치는 양상입니다. 이어서 또 대형주들도 어느 정도 또 반응이 나오는 모습이죠. 삼성전자 0.7% 정도의 상승권,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0.9%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2차전지 쪽으로 삼성 SDI도 한 2% 정도 오르면서 2차전지 반도체 전반으로 양호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선택과 집중해서 여인수 전문가도 이야기를 했는데, HLB가 제약바이오 쪽의 분위기를 좀 잡아주니까 슬슬 이런 개별적인 호재도 이제 온전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호재 나와도 잘 못 갔었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좀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좀 바뀌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AB온 보겠습니다. AB온 이 종목도 개별 뉴스 있었는데요. 폐암 후보 물질 임상일상 안전성이 확인됐다. 사실 임상일상에다가 뭐 완전관이나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 안정성 확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이 나옵니다.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이고요. 그 밖에 대형주들도 무겁게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후반이 좋습니다. 지수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양봉을 형성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 정도 오르면서 80만 원권 회복 시도 나타나고요. 오늘 이 종목이 7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네요.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들이 지금 매수 상회 창구를 도배하고 있어서 수급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움직임 나타냈던 대형 CMO 쪽으로도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보합권 정도인데,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식이 좀 나왔었죠. 셀트리온 오늘장 0.7% 정도 오름세 나타냈었는데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 좀 밀리네요. 셀트리온은 막판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보합권 정도에서 거래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에서는요, 오늘 우진이라든지 몇몇 이 원자원 관련된 종목군들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앞서서 이 대통령 취임식 안팎으로 해서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아서인지 오히려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힘이 빠진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우진도 한 8% 정도 크게 좀 밀려 내려가면서 오늘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한신기계도 5% 정도 확실히 원전 쪽으로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이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군들 봐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테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 18일 수요일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는 기술적인 반등 움직임을 이어가고 간밤에 미증시만큼의 탄력을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실망을, 그리고 올라주기만 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께는 또 희망과 기쁨을 안겨다준 그런 하루였을 겁니다. 그래서 또 개별 종목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돼 있는 그 흐름 따라서도 희비가 엇갈렸을 때고요. 최근 들어서 1,300원 이제 임박했다, 이 1,3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또 그게 고점 시그널이 되면서 꺾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1,260원대에 왔는데 주변국 흐름도 비슷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일본 증시입니다. 흐름 좋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거의 1%에 육박하는 상승으로 거래 마무리되었습니다. 0.94% 상승세 보여주면서 26,911점, 이 공연대 거래 마무리됐는데요. 27,000원 선 근방까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일본 증시도 기술적인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난 5월 6일에 기록했던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일단은 좀 회복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증시 중국 쪽 눈치도 많이 보죠. 봉쇄를 완화를 한다, 뭐 이런저런 경제 지표라든지 그날그날의 이슈에 영향 많이 받는데요. 지금 현재는 뭐 보합권 부근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 내부적으로 이슈 있습니다. 오는 20일입니다. LPR 금리, 그러니까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거의 이쪽 이거는 MLF죠. LPR 금리, 그러니까 중국에서 거의 뭐 기준금리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앞서서는 동결할 거라고 지금 이슈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중국 내부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고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LPR 인하가 20일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일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는 0.08% 상해종합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3,096.16포인트 정도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쪽으로도 강보합권 기록하면서 오늘 한중일 나란히 플러스권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환율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꺾였습니다. 1,300원 선 부근까지 가서 확실히 좀 꺾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까지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연속해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종가는 전거래일 대비 8원 40전 하락입니다. 8원 40전 밀리면서 레벨대에 달라졌고 1,266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자면 오전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약간은 좀 아직까지 위험하다라는 평가 하에 위쪽으로 좀 뻗어 올라가는 듯 했지만은 이후에는 다시 좀 낙폭이 커지면서 1,266원 장중 저점 부근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장 초반에 반짝 기세를 보여주고 나서 장중 내내 다소 잠잠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모처럼 좀 사줬고 기관이 반대로 강하게 좀 팔았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자, 그러면 수요일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 이틀 연속으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 탄력 자체는 뭐 크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자, 그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전장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0.2% 올리면서 포인트로 5포인트가량 상승이었습니다. 거래 대금은 9조 원이 조금 넘게 집계가 됐고요. 2625포인트에서 오늘장 마감 지었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좀 상당히 강해서 2644포인트까지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 쭉 빠졌죠. 빠르게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강보합 수준에서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여줬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조금은 더 올려주는 모습이었는데 2630포인트 그 아래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매도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자, 보시면 수급 상황 외국인이 2,900억 원 오늘 모처럼 좀 사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이 어제만 해도 강하게 사들였다가 하루 만에 다시 좀 파는 모습이죠. 3,4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일은 250억 원 정도 소폭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종별 등락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 업종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먼저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부터 보시면요. 기계업종입니다. 2.3% 크게 좀 빠졌죠. 4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기계업종이 좀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건설업종이 거의 업종 차트상 올해 바닥 수준까지 근접하고 있습니다. 1.74% 오늘장 크게 떨어지는 모습 확인이 됐고, 그리고 통신업종 월요일장에 5G 중간요금제 이슈로 급락했다가 오늘장 또 밀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1.63% 내렸고요. 은행업종 그리고 전기가스까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상위 업종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오르는 업종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섬유의복이 유난히 크게 올랐습니다. 거의 4%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중국 재개방 기대감에 따른 의류주의 강세죠. 특히나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움직임을 보여주는 FNF, 이 큰 종목이 오늘장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의약업종이죠. 1.68% 올랐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처럼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뚜렷하게 업종지수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반도체 투탑이 강했죠. 전기 전자업종 0.76% 올랐고요. 운수 창고와 보험업종이 그 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일단 지난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반도체 종목들 우리 증시에서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강한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고점 대비하면 조금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0.7% 오르면서 68,000원 그 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0.89% 올랐습니다. 11만 3,5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리비안을 필두로 미 전기차 업체 주가도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의 2차 전지 쪽도 괜찮았죠. LG에너지솔루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0.37% 오르면서 41만 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 SDI도 2%대 강세 보여주면서 60만 3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죠. LG화학도 1.39%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거래일 만에 모처럼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상당히 강했죠. mRNA 백신 임상용 원료의약품 생산에 착수한다. 이런 호재도 같이 안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장 대비 3.5% 크게 올랐습니다. 79만 3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 보실까요? 최근 부진한 흐름 보여주는 셀트리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 그래도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장 막판의 종가상으로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네요. 보합 수준에서 14만 2,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주들 보시죠. 네이버와 카카오 둘 다 변동폭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네이버 보시면 0.36% 소폭 올랐죠. 그리고 카카오 0.7% 소폭 내렸습니다. 방향성은 조금 엇갈렸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오늘 함께 좀 후진 기어를 넣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부터 보시면 낙폭 그래도 줄여졌네요. 보합권에서 18만 5,500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아래쪽에 기아는 오늘도 내려갔습니다. 0.8% 내리면서 8만 4,500원이 종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헬스 오늘도 뭐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0.17%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쳤고요. 은행 쪽에서는 뭐 사실 잠잠한 흐름 이어집니다. KB금융이 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58,000원이었고 신한지주 소폭 밀렸죠. 42,05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그리고 삼성물산이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전장 대비 1%대 내리면서 11만 6천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섹터는 바로 비료, 사료 관련해서 이쪽부터 뭐 식품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또 밀이나 수산물 관련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급락 하루 만에 다시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자, 보시면 대표적인 종목들 좀 묶어봤습니다. 사조 동아원 같은 종목이 아주 강했는데 장중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고점 대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종가상으로도 전장 대비 13%대 급등이었죠. 고려산업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사조시푸드나 동원수산 같은 수산 종목들도 뚜렷하게 강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특히 코스닥의 종목인데 한탑 같은 종목은 오늘장에서도 상한가 기록이 됐네요. 자, 그리고 대주산업과 KC피드 같은 종목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자주 거론되고 있는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들 오늘도 강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의 초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만 장 초반의 강세에 비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좀 반납해주는 모습.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건설기계나 지뢰 제거 등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종가 상황 보시죠. 해인 같은 종목이 특히 강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이 종목 13%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장중 고점 대비 좀 밀렸죠. 자, 그리고 다스코나 디알텍,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은 소폭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만 이렇게 음봉이 좀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DY 파워 같은 종목은 장중에 강세를 보였다가 하락으로 전환됐고 낙폭을 좀 보태주면서 이렇게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나흘 연속으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요. 코스닥 전장 대비 0.65% 상승이었죠. 포인트로 5.5포인트 올랐고요. 거래 대금은 7조 5천억 원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871포인트에서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보시면 거래소와 좀 비슷한 패턴이었는데 완만하게 좀 상승 흐름 쭉 이어가다가 장 막판 들어서 후반에 조금 더 올리는 흐름이었죠. 870포인트 그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장 후반에 매도폭을 좀 많이 줄여줬고요. 기관 쪽에서 확연히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자, 외국인이 96억 원 정도 매도 우위였고 기관은 830억 원 정도 팔았죠.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사들였습니다. 937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이었는데요.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2차전지가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보시면 이쪽이 1.3% 오름세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음봉 기록되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 이런 아쉬움 LNF에서 좀 털어놨죠. LNF 오늘장에서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나흘 연속으로 상승인데요. 계속해서 보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4% 넘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24만 8천 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전해질 관련된 종목이죠. 천보 이쪽도 3.5% 크게 오르면서 28만 원에 근접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보시면 이쪽도 뭐 상당히 좋았던 게 일단 부진했던 셀트리온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크게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헬스케어 1.8% 올랐는데 제약이 다소 좀 밀렸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 바로 이쪽이죠. HLB 역시나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HLB는 최근 호재가 된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결과에다가 HLB가 인수한 회사죠. 이 노터스의 8배 무상증자 소식에 HLB 본주뿐만 아니라 뭐 그룹주들 무더기 상한가가 기록이 됐습니다. 노터스도 상한가를 보여줬는데 자, 오늘장에서도 HLB는 14%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알테오젠도 요새 사실 심상치가 않습니다. 4거래를 연속 상승하는 데다가 오늘장 특히 강했죠. 알테오젠은 전장 대비 5%가 넘게 올리면서 52,6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시면 여기는 뭐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부터 0.35% 소폭 상승이었고요. 펄어비스는 오히려 2%대 밀렸습니다. 아래쪽에 위메이드 큰 변화 없었죠. 보합 수준에서 67,3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쪽 보시면 리노공업이 역시 오늘도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리노공업은 0.8% 오늘도 밀리는 모습, 연속적인 하락이 연출이 됐고요. 자, 그리고 동진세미캠이 물러난 자리를 LX세미콘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4.7%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총순위도 좀 높였는데 시젠과 함께 오늘은 자리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는 모습 장중 내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 보시면 CJ ENM이 다시 한번 스튜디오 드래곤을 앞서게 됐습니다. 0.85% 소폭 올랐고요.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0.1%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거졌던 암호화폐 루나의 폭락 사태 알고 계시죠? 이 루나 사태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산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야 한다, 압박을 주는 이런 효과를 발생시켰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CBDC 발행 가속화의 기대감에 따른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KCT 13% 크게 올랐고요. 한네트와 로지시스, 푸른기술 같은 대표적인 관련주들 오늘 모조리 강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죠. 요새 가상 인플루언서들의 인기를 끄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서 AI 휴먼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가상인간 샘을 대외 마케팅용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LG전자에서는 가상인간 김래아를 가수로 데뷔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AI와 일부 로봇 관련주들 강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셀바스 AI 거의 10% 가까이 급등이었죠.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상승폭이 상당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2%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솔트룩스나 로보로보 같은 종목도 특히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